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2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입 크게 벌리지 마세요. 불안합니다. 네? 아, 아까 저기 살짝 다물면서 복화술 같은 느낌으로 이제 오늘 발음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뭐 마스크 쓰신 분이 뭐 따로 없어요, 그죠? 요즘에 주변에 많은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뭐 밖에서는 뭐 마스크 쓰고 있지만 여기서만큼은 그런 거 없이 평상시랑 똑같습니다. 저희는 뭐 그냥 튀기면 튀기는 대로. 맞으면 맞나 보다. 걸리면 걸리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우리 집 친구들 아무도 안 써요. 근데 들어보니까 네. 남을 위해서 써야겠다. 남을 했어요. 그 남들이 다 쓰니까 난 안 써도 되는 거야. 무임승차잖아. 그렇죠. 남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쓰니까 방어하잖아요. 자, 오늘은 어쨌든 입을 많이 여는 날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저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저번 주가 한 주 쉬었잖아요. 어떻게 잘 예. 지내셨어요? 한 주, 2주 동안. 그 2주 동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네. 이 토요일에 강남에 갔었는데 그렇게 사람 없는 저녁 강남을 처음 봤어요. 저도 강남 확실히 간 지가 영향이 있긴 있더라고요. 오래됐네. 아마 저기 걸리신 분이 이제 강남 쪽으로 한번 돌아다녔다라는 설이 있어가지고 얘기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이 좀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왕래했다고 사람이 뭐 전혀 그러더라고요. 없다 이건 아닌데 네. 보통의 이제 토요일 저녁 강남 거리면 네.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거리가 휑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는 동생도 저 신촌에서 이제 호프집을 되게 큰 걸 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OT라던가 뭐 이런 걸로 많이 와요. 회식하러 많이 오는데 아예 내려왔대요. 공문으로 회식하지 말아라. 진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매출이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도 그럴 텐데 뭐 이 시기를 뭐 어쨌든 뭐 어떡합니까? 잘 이겨내고 잘 그냥 요때 조금 좀 가게도 좀 다시 좀 정리도 좀 하고 좀 아이디어도 좀 짜고 뭐 이렇게 좀 다른 영역으로 좀 광고도 좀 하면서 오히려 이제 또 전화위복을 삼는 기회를 좀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오사춘기님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충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좀 이민자가 많이 늘었나요? 어떻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왜 아예 그냥 유럽으로 가겠다던가. 지금 문제는 이제 더운 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 아프리카로 이민 가고 싶다 뭐 이런 분 없었어요? 그렇게 손님하고 약속을 하면 네. 빨리 와요. 그러니까 차가 막혀서 일찍 출발했는데 더 빨리 오는 거야? 네. 빨리 도착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팀을 만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민은 계속. 그래. 어때? 이민 쪽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또 비슷해요? 12월부터 저는 지금 죽은 목숨이에요. 더 바빠지셨어요? 죽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네네.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예. 우리가 저 아까 새날 도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자꾸 이거 보니까 하긴 뭐 검색이 안 되네. 오사춘기 이민 쳐도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오다가 그러네. 새날은 그거보다는 뭐 개인기로 거의 손흥민처럼 개인기로 이제 일을 따오고 있네요. 예? 운빨? 새날 운빨. 새날 운빨. 맞아. 예. 그렇지.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운빨이라는 게 있다라고 우리 푸나님이 얼굴을 엄청 찡그리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쉬고 싶습니다. 네. 돈은 제가 대신 세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제가 운전해드릴게요. 고용을 늘려. 아니 이제 오다가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예.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가 으앙 그러는 거예요. 네. 뭔 소리야? 봤더니 갑자기 차가 콘크리트를 빵 뚫고 가더니 그 아파를 차를 한 3대를 박았어요. 이 동네에서? 아니요, 저희 회사 그 강남 그 근처. 쪽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그 내 눈앞에 5m 앞에 네네네. 정말 벌어지는 일인데 큰일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렸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급발진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서 명함 드리고 혹시 목격자 필요한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느낀 게 벤츠가 좋긴 좋구나. 벤츠였어요? 네, 세구나. 받았는데도 사람은 안전했다 이거. 네, 되게 안전하게. 근데 만약에 무섭더라고요. 이제 벤츠에서 이제 이런 할 줄 알아. 오사춘기님 못 본 걸로 해주세요. 1억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 AS 센터 있는 데잖아요. 모르겠는데 여하간 저희 회사에서 그 남부터미널역으로 이렇게 네. 올라오는 고바인데 네. 올라오는 길인데 밑에서부터 위를 뚫고 그 다음 오. 주차장까지 완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급발진이 누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그 안전 수칙이 있어요. 네. 그게 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시동을 바로 끄면 되지 않나. 그 정신이 있을까? 그 놀래죠. 놀랄 때 당황하거든요. 당황할 때 바로 파워를 누르는 거죠. 안 된다는 것 같던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기아를 이제 피로 놓고. 그러니까 이래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철컹 다친대요. 철컹 다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클래식한 그 집이라고 하잖아요. 네. SUV. 그건 아무것도 없대요. 다 수동 라디오고. 그렇지. 전자식이 아니고 다 예전에는. 매뉴얼이고 네. 이젠 다 전자식이니까 언제 한번 뭐가 뻑이 나면 진짜 이게 흉기로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요즘에 그 거리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 주행 하는데 그 앞차가 쓰니까 바로 받아버린 거예요. 갖고 그분이 내 길을 비켜라 이렇게. 그래갖고 소송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제조업체사에서도 그 안내문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지 비슷하게 꼼꼼히 안 읽었다고. 그분은 운전자분은 아니 이거 멈춰야 되는데 왜 받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 인식이라고 차 내려줘, 뭐 차문 내려줘 이런 게 오픈 더 윈도우. 자꾸 이제 유행을 하는데 저는 그건 좀 개인적으로 좀 반대. 그러니까 기사를 쓰라고 나를. 왜? 기계에 의존하지 마. 사람을 쓰라고 사람을.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취직하고 싶은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뭐 특별한 일은? 아니 저는 강남역 사거리가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데 네. 저는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 강남 고속터미널역 근처에서 강남 신세계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거기는 그 동네를 갔나 보네. 실내라서 이게 더 편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하긴 저도 부평 그 지하상가 하니까 사람 많더라고요. 지하상가 얼마 사람이 전에 많아요. 오히려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일단은 그 마차님도 요즘에 그 미용실 같은 데 있잖아요. 가면 아무래도 그 미용사분들이 머리 자르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도 미용실 간 지가 좀 됐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당연히 마스크 쓰겠죠. 그죠. 머리 말도 감고 별로 안 하고 그 예전보다. 도리용 마스크 있죠. 그것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더라고요. 잘 됐네. 네. 잘 됐네요. 어쨌든 이제 마스크 관련주가 막 폭등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왜냐면 2주 만에 만나다 보니까 가장 또 큰 이슈가 이거여서 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도 바로 뭐냐, 공포 오브 공포. 그러니까 뭐 사실 또 공포스러워하니까 또 공포를 또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공포까지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공포보다 더 공포스러운 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네, 야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자, 뽑아볼까요? 네, 저 4번입니다. 2번.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끝에 1번이네요. 쓰신 거예요? 예. 1번입니다. 네, 1번이시고. 제가 3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요대로 한번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사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불시착이란 드라마 보세요? 아, 무슨 북한 나오고 손예진 뭐 나온다. 저는 예. 그 박남정 씨가 떠오르는데. 저도요. 사랑의 불시착. 현빈? 네, 현빈. 그러니까 저는 박현빈이 아니고 그냥 현빈. 그냥 아니 그 현빈입니다. 북한 사투리를 막 쓰더라고 네. 거기 보니까. 그래서 그 현빈이 그 예전에 공조라는 영화에서 네네. 예. 북한군으로 나와가지고 그쵸. 예. 북한 전문 북한 배우예요. 사투리가 네. 특화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저는 드라마를 안 보는데 그거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정말 하루 종일 그걸 다운을 받아서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자는 사람. 하루 종일 자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그러고 싶은 날이 있어요. 아 그래요? 미친 듯이 막 몰아자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를 하루 종일 아, 그거는 좀 이해가 돼요. 몰아서 보는. 어떻게 어. 그렇게 아, 왜냐하면은 궁금해서 막 미쳐버리겠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24시 그런 거는 오케이인데 네. 사랑의 불시착은 그게 뭔지 아, 뭐예요? 재밌으면 그럴 수도 있죠. 아 저는 그래요? 손예진이 나온 모든 드라마를 사랑의 불시착 빼고 다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손예진 씨가 거의 무명이 없는 배우예요. 아 데뷔하자마자 떴어요. 그러네. 예. 저는 뭐 이번에 그 주제를 잡은 거 공포 오브 공포 127회인데 부동산 공포를 갖다가 제가 네.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식상하다. 저번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요번에 뭐 다 아니 많이 흉가 얘기를 하세요. 흉가. 그래요. 부동산 공포 흉가 얘기.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그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집사람이 그걸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뭘요? 그 사랑의 사랑의 불시착을 불시착. 보다가 잠들어가고 빨리 들어가라고 발로 툭툭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가고 이제 내 리모컨이 제 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채널을 둘러보다가 뭘 보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초록물고기란 영화? 알죠. 되게 오래된 영화. 네, 송강호 씨 예. 아마 데뷔 작품이고 예. 그다음에 그 문성근 씨 나오고 네. 네, 잘 한석규 씨 나오고 한석규 씨가 거기서 팬클럽 이름이 막동이라는 네, 맞아요. 팬클럽인데 네. 거기서 그게 생겼대요. 거기서 막동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야 배우들의 열연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약간 좀 아날로그 형식의 영화더라고요. 이창동 감독이 저기 만든 영화인데 그게 뭘 배경으로 찍었냐면 일산을 배경으로 찍은 거예요. 일산 대화 그 신도시 있잖아요. 네네네. 논밭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 음. 논밭. 정말 예전에 저희가 이제 막노동을 하려고 어디를 주로 갔냐면 강남하고 불광동에 주로 갔어요. 네, 불광동에 가고 불광동 그 오렌지 라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거의 끝이 이제 불광. 그 이후로 이제 대화 지금 뭐 주엽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죠. 일단은 그걸 보고 야 일산이 정말 천지개벽을 했구나. 지금도 일산 가는 길에 보면 그 주변에 이제 밭처럼 보이는 거기는 야지? 노지 이런 밭이라고 것들이 하기에는 많이 뭐하고 보이잖아요. 그 국가 그 시설이고 네. 거기 철새 도래지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밭은 거의 다 없어졌죠. 그래도 그 빈 땅이 많아 보여요. 왔다 갔다 한번 해보면 뻥뻥 그 시원한 느낌이 있어. 개발 많이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산에 한 5년 정도 거주를 했었거든요. 네. 첫 이제 집사람이 발령을 받은 곳이 일산이라서 뭐 운에도 없는 일산에 처음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되게 좋았다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영화가 뭐냐면 근데 그게 그 초록물고기에서 뭐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봤다는 거예요? 거기를 딱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손가락 좌회하는 그치. 나는 눈 찢는 거 손가락. 그거 무서웠어. 그거 나는 무서웠어. 그게 뭐가 있냐면 일산에 갈 때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자유로를 건설했어요. 자유로 귀신. 예, 귀신은 아니고 자유로를 이것도 아니에요? 예, 자유로를 건설했는데 뭐가 무섭다라는 거기에 거예요? 무지막지한 그 군바리들의 인력이 투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처럼. 그래서 자유로 이렇게 해서 일했던 소위 말해서 노가다였던 그 막노동을 했던 그 군인들의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아이가 심심하다고 같이 갔는데 아이는 이제 3분의 1을 잤죠. 그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네, 근데 어른은 정말 재밌어요. 남산의 부장들은 알고 봐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사전 지식이 없으면 무슨 네.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어른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른들은 보고 막
야 정말 연기 잘한다도 있고 네. 그 스토리가 거기서 뭐가 있냐면 거기서 그러잖아요. 중앙정보부장하고 경호실장하고 그 스포를 좀 하자면 그 뭐 스포 역사적으로 다 아는 멱살을 잡고 싸우는데 어. 야이 10cm 하면서 막 싸워요. 어른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서열 걔네들이 2, 3이었대요. 뭐 국무총리가 1위가 아니라 걔네들이 2, 3이었는데 걔네들끼리 그럼 그렇게 싸우지 그 사람들이 우리 아빠는 껌적띠야 태권도 잘해 막 이렇게 싸우진 않죠. 아니 정말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싸우듯이 야 어. 뭔 새끼야 이렇게 싸워요. 어. 참 권력 서열 2, 3위가 어떻게 저렇게 멱살지고 저렇게 싸우냐. 근데 거기서 이제 군발이죠. 거기도 이제 군발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서 군인들이 참 대단하다. 이제 하나는 최고의 권력에 서 있고 하나는 정말 이게 자유로를 이제 건설했던 그 군발의 그 정말 하면 된다는 그 신념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 남산의 부장들을 보고 권력 안에 저게 멀리서 보면 별게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 권력 안에 쏙 들어가 보면 정말 손톱깎이 하나로도 자존심을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A4 용지 하나 가지고도 부장끼리 싸워요. 회사가. 그냥 싫은 거지 상대방하고 뭔가 좀 꼬투리 잡고 싶고 막 애들 상대방 서로 간에 더 누군가한테 이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견제 대상인 거지. 그렇게 돼서 참 군인들이 그 남산의 부장들은 탑, 그다음에 저기 자유로를 건설했던 거기는 완전히 제일 뭐 땅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빵빵이라고 하는 그 공병이나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뭐 담배 일발 장전 딱 그리고 이제 자 뭐 5분간 휴식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다들 풀밭에 털썩 앉는단 말이에요. 앉는데 군대에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두 가지 아니에요. 여름에는 제초 작업, 겨울에는 눈 치우는 거. 근데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 군인들의 복장이 어떠냐면 거의 위에는 메리아스를 입어요, 그냥. 아시죠? 난닝구. 예. 진짜 메리아스 있잖아요. 국방색 난닝구. 거기에 반바지를 입잖아요. 예, 맞아요. 국방무늬 반바지. 반바지를 입고 걷다 군화를 신잖아. 그 메리아스의 반바지 군화 이렇게 거기까지 초태뼈까지 오는 패션에 앞서갔네. 그죠. 생각해 보니까. 뭔가 지드래곤 스타일 같은 느낌이 딱. GD가 이번에 앨범 복귀할 때 이렇게 패션하면 잘 팔려요 앨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잘하는 제초 작업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정말. 그래서 낯 들고 뭐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때 제가 정말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알게 된 전염병을 처음 군대 가서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행성 출혈이라는 게. 그 진짜 그 예방 주사 많이 맞는 거잖아요. 뭐 안 맞은 지 오래됐는데. 아니요, 찌찌가머시는 진드기, 프레이는 진드기로 하는 거고 유행성 출혈은 쥐의 오줌. 그 동물의 오줌 이런데 막 풀에 싸놓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자들 어떻게 막 저기 담배 피면서 발라당 들어 눕죠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옛날에 클래식한 그런 병 있잖아요. 뭐 총균세 이런 데 나오는 거 같이 무슨 뭐 패스트니 장티브스니 뭐 홍역이니 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옛날 그냥 병인데 제가 제 두 눈으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사병이 사망을 했어요. 유행성 출혈로 죽었어요. 네, 죽어요. 부대가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발칵. 그 전염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유행성 출혈로 항상 그때 얘기했던 게 군인이 죽고 그 다음에 산소로 이렇게 세배 갔던 사람. 맞아. 세배를 산소에서 하나? 맞아. 세배를 산소에서 절할 때. 차례 지내고. 그 여름 지나고 그걸 뭐라 그러지? 추석 때. 그럴 때 막 민간인도 죽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그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무서운 거였는데. 그래서 부대가 그냥 뒤집어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 유행성 출혈을 자기 부대에 있는 자기가 관리하는 사병이 죽었어. 그 사단장이 이제 그 라인은 이제 다 지금 못하는 거지 이제. 야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더니 사병들한테 정말 3주간 하루도 안 빼놓고 위생점검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남자들의 위생점검가 뭐냐면 그게 가혹행위 아닙니까? 위생점검을 그렇게 하는 건? 뭐 씻으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남자들 위생점검을 전부 다 팬티만 입혀놓잖아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청소할 때 예. 바닥 청소, 창문 틀 청소, 예. 화장실 청소 이걸 매일 한다고?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정말 진짜 한 3주를 그렇게 하는데 그 털도 다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거 확 아 그것까지는 안 하죠. 그 제초 작업은 안 하고 그제 쪽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고 그다음에 속옷 제대로 빨았는지 저 속옷까지 확 그 샘플을 벗겨버리잖아요. 너 팬티 벗어 막 이러잖아요. 그거 냄새 맡아요? 군대 갔다 왔잖아. 아니 냄새까지는 안 맡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알아? 군대에서 색깔로 아는 건가? 왁싱은 해요. 왁싱을 바닥 해? 왁싱. 바닥 왁싱. 바닥 청소를 왁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보통 점원은 일찍 사관이나 네. 부관들이 하는데 일찍 사령에 내려온 거예요. 막 말똥 2개 막 이런 아. 직접 본 거죠. 손톱 다 깎고 정말 손톱 검사, 때 검사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식기도 원래부터 그 밥 먹고 식판 해갖고 네모반으로 가져오잖아요. 다 거기다 놔도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살균이 네, 최고예요. 식판도 끓이고 매일 식기고 그다음에 근데 유행성 출혈열에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묘화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뭐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방하려고 이런 걸 했습니다. 예, 뭐 보고를 요번에 했잖아요, 국방부에서 위에다가. 이렇게 논란이 된 거 그 공기청정기 위에다가 양파 쪼갠 거 올려놔가지고 국방부 그 지침으로 내려온 거여가지고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아, 올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지침 내려온 거예요. 군대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그걸 하고 있다 그러더니 못 앉게 하는 거야. 아 바닥에 아니, 잔디밭 같은데. 생각해봐, 아. 우리 저기 작업하고 이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사실은 쉬어? 우리 군복 입고 그러면은 예. 그냥 바닥에 막 앉고 싶거든요. 그게. 근데 그러고 나서 여름 군복을 이렇게 다 전부 다 일개장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그 군복을 다 입히는 거예요. 쪄 죽는 거야, 쪄 죽는 거. 긴팔? 예. 긴팔 위에다가 긴팔 바지에다가 그거 입고 작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작업을 안 하면 안 돼? 작업을 안 하는 군대가 언제 있어요? 아니 네, 그 작업을 안 기간에는- 하면 음. 사실 왜 지휘관들이 작업을 시키는지 이해는 됩니다. 일주일만 작업을 안 하잖아요. 정말 정글이래요. 부대 근처가. 정말 그러니까 무럭무럭. 그렇게 쑥 우거지면 경계 근무할 때 전방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계 근무 의미가 그리고 없어지죠. 수시로 수시로 이 동원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이 체크가 되거든요 이게. 아니 그리고 저기 서서 앉지 말라는 거예요. 어떡해. 그게 작업하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위 같은 데 앉죠. 그럼 바위에 병장들이 앉고 나머지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더 다리 아프고.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뭐 사단장이 로비를 해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수영장에서 가든 파티를 하게 돼요. 누구를 불러서? 지역 유지하고 유지분들. 방송 뭐 이런 거를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찾아보면 알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이게 건국 이후에 최악의 가뭄이었어요. 최악의 가뭄. 타들어가는 농심 뭐 37일째, 38일째, 뭐 비는 언제 오나 맨날 그게 언론에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수영 무슨 자격증이 있으니까 저를 부르더니 수영장 물을 채우래요. 수영장 강사 뭔 상관이 자격증하고 수영장 뭔 상관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스카이다이빙 자격증 있는데 미세먼지 없애라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군대가 그렇죠. 네. 음대 나온 사람 손들어. 네가 피하러 온겨. 아니 너무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랬고 아니 이게 뭔 짓인가 그랬고 저는 할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관정에 진짜 끝까지 뚫어가지고 물이 다 말랐었어요 그때. 2시간 기다리고 모터를 30분. 2시간 기다리고 물이 차오르면 또 모터를 30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릎밖에 물이 안 찬 거예요. 군대 수영장이 50m, 50m. 국제 규격. 야 정말 이거 어떡하냐 해서 아침에 비서실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물 채웠냐. 그런데 말입니다. 물이 일단 오셔서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더니 갑자기 조인트 까고 레프트 싸대기 라이트 싸대기 뭐 왜 연락을 안 했냐. 그래서 아니 물 채우는데 무슨 하병이 비서실장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코를 딱 하더니 화학대를 부르는 거예요. 화학대를 불러서 소방차로 물을 그 가뭄에 그 네. 물이 귀한 시기에 소방서에다 연락을 해서 그 물 있잖아요. 그거는 불 끄라고 있는 건데 그치. 소방차 20대 가서 그걸 다 채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언론에 내도 그럴 게 없죠. 수영 몇 분 했는지 알아세요? 3분 했어. 3분. 그거 하려고. 네. 3분.
그물을 다 버렸어요. 음. 야, 정말 그거를 보고 뭐 분노해. 내가 그때 맞았던 따기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아니 내가 수영 강사하고 물 채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진짜. 야, 거기, 일단은- 거기는 그게 우리 저희 때는 저희 테니스 코트 쳤거든요. 예. 테니스 코트. 아, 그거는 뭐 배수 시설 예. 다 만들고 이렇게 물 빠지게 하려고. 또 군대 이야기 시작되는 아니, 건가요? 아니 그러면서 내가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그게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묘하게 사병이 죽었는데 내가 수영장 물 채우다가 뒤지게 처맞고 그 남이 로비를 없다. 하려고 했나 봐요. 정말 언론에 내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제. 예,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고 사러 죽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그런 그 코로나 같은 게 군대 누가 죽었어. 그 사단장 어떻게 해요? 아, 끝장나는 거. 예, 언론에 그- 맨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의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사병이 개인 문제로 죽은 걸로 할 수도 있고 네네. 부대에서 관리를 못해서 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냐 차이기 때문에 예. 그 사단장이나 어쨌든 그쪽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이 뭔가 실수해서 죽은 것처럼 예.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인맥 동원해가지고 막 불러다가 좀 잘 좀 예.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거 뭐 여름에 뭐 사단장 이름에 가든 파티 해라 그럼 끝나는 거죠. 돼지 몇 마리 잡고 가든에서 군악대들 저기 뭐냐 그 연주하고. 오글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던 아까 얘기했던 뭐 페스트니, 장티부스니, 홍역이니 이런 거 말고 오늘 주제 많네 공포 그래요? 무섭네 아까 그 사단장 예. 공포네 공포 유행성 출혈열 말고 그 이후에 제가 봤던 게 그러니까 영어로 싸라고 하는데 사스라고 하잖아요. 사스. 예 사스 이게 괴질이잖아요. 왜 괴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괴상한 질병이라고 해서 괴질이라고 불렀어요. 아, 저는 맞아. 이거에 직접적인 그냥 그거를 당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학원을 하니까 외국에 이제 방학 때 되면 이렇게 애들을 보내잖아요. 이 사스가 이제 우리나라를 덮친 거예요. 그때 캠프가 망한 거예요, 그냥. 아. 비행기 전부 다 캔슬하고 못 나가는 거예요. 애들 뭉쳐서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사스 때문에. 그다음에 그 스와인 플루라고 해서 신종 플루 있잖아요. 네. 그 돼지. 그다음에 낙타 메르스. 그다음에 에볼라 아프리카 돼지. 예. 그다음에 그 찌찌가무시까지. 그다음에 이것들을 제가 좀 성인이 돼서 알게 된 그 병들인데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요. 이 병들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오늘 저기 마스크 안 쓰고 왔다고 직원들이 한마디 하는 거라 아니 마스크를 내가 왜 쓰냐 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언론이 전염병을 만들지 않나. 그래서 아까 공포 오브 공포는 언론이 만들어낸 공포가 훨씬 크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 개인적으로. 것도 초반에는 약간 저기 확인 안 된 기사도 막 나가서 오히려 더 공포심을 좀 일으킨 게 많았고 초창기에는 네. 예. 그러다 아니, 지금, 보니까 이제 그것도 있어요. 좀 요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서 그 가짜 뉴스 비슷하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선동성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 진짜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는 네. 에이 또 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이제 오히려 세뇌가 아니 돼가지고 이게 무슨 그냥 정부를 공격하려고 그냥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독감 때문에 10,000명 죽었어요. 예, 뭐 맞아요. 최소 뭐 8,500명? 네. 에서 10,000명 정도 사망했다. 아니 만약에 이 코로나로 만약에 10,000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뭐가 전염병이고 또 뭐가 전염병이 아니고 뭘 조심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뭘까? 그러면 코로나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뭐 홍콩 독감도 있고 뭐도 있겠죠. 뭐 근데 그거는 뭐 옛날 일이고 지금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막 너무 뭐 언론에서 무섭게 막 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의 그런 뭐냐 그 생활 습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손 잘 씻거든요. 되게 깔끔하죠. 그리고 양치질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음. 양치질 하루에 2-3번씩 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외국 애들 양치질 안 해요. 그리고 양치질도 되게 빨리 해요. 예, 그리고 샤워 물론 외국에서 샤워 문화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외국 애들 그렇게 안 씻거든요. 그래서 유학이나 이민을 간 사람들이 외국 애들 보면 정말 이렇게 머리 안 감고 이런 애들 너무 많다고.
너무 안 감아서 머리가 노랗게 된 건가? 합리적 추론. 합리적 추론 또 나왔죠. 합리적 추론.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저기 뭐 조정래의 소설 보면 이제 한강이라는 소설 보면 이게 양옥으로 바뀌면서 화장실이 이제 바깥에 있기 시작하고 옛날엔 푸세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항상 집에 이렇게 쥐를 잡게 이렇게 쥐덫이 항상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푸세식이니까 파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구더기들 많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수세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깨끗해요. 깨끗하고 손도 잘 씻고 양치질도 잘하고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 개인 위생 잘 하고요. 그냥 기침 같은 거 할 때 좀 조심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너무 이렇게 그 언론의 공포에 우리가 좀 의연하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공포 오브 공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우리 새가 날아든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주제는 공포 오브 공포입니다. 마차편인데요. 그 주제를 원래 공포 오브 공포로 잡았던 이유는 약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도 좀 연관이 있었는데 다양한 주제를 잡다 보니 누군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겠지 이런 마음으로 와 합리화. 제가 달았습니다. 제가. 공포 마케팅이 통하긴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닌 거 알지만 100%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구나. 네. 그러니까 혹시 모를 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마스크 값도 올리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만에 하나 모르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사실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정말 무서운 글을 본 거예요. 그 무서운 글을 보고 한 새벽 3시쯤 잠자면서 불을 껐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야, 오랜만에. 글을 봤는데. 글을 봤는데. 근데 그게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야, 나 되게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다. 저 요즘 웬만한 거로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영상보다 글을 읽고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내는 게 훨씬 무서운 것 같기는 해. 그러네. 약간 상상력이 약간 김기덕 감독 스타일인데 좀 잔인한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여자분 혼자 사시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그 도어락? 아니 유학생 시절에 옆에 아파트를 혼자 이사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대나무 숲이 있어요. 천둥번개가 치고 대나무가 확 흔들린 소리가 그렇게 좀 약간 아우 무섭다. 네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 룸메이트가 그날 안 들어왔었는데 벽에다 전지현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 예쁜 여배우가 있다고. 그래서 벽에다 이만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저기 프린트해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누웠는데 전지현 사진 얼굴 보고 저 깜짝 놀라갖고 이틀간 잠을 못 자고. 진짜 무섭지. 예. 근데 그런 건데 그 되게 유명한 얘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신촌 아웃백. 이거 못 들었는데? 신촌? 신촌에 있는 아웃백. 나 알아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나 신촌 아웃백 자주 갔는데. 그게 스테이크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난 아울렛 생각했어 지금. 그 연대 앞에 보면 창천 교회라고. 그래요. 창천이요. 나 잘 아는데 거기. 그 옆에 가면 아웃백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가본 적 있어요. 옛날 독수리다방 있던 그 자리인가요? 그 뒤쪽으로. 뒤쪽으로. 근데 그 아웃백이 지금 포털에서 그냥 신촌 아웃백 귀신하고 쳐봐도 쫙 나와요. 근데 왜 이게 다른 데랑 다른 게 뭐냐면 본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뭐야 아니겠지 하고 읽다가 잠깐만 하고 다시 올라가서 처음부터 다시 읽은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아니 그러면은 귀신이 보통 밤에 나오잖아. 근데 그 아웃백 같은 데는 한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안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신촌에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 신촌에 있는 아웃백이 거기 하나였기 때문에 대부분 갔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대, 연대, 서강대까지 다 해가지고 저도 한 번인가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 아웃백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장실 2층에 있었어. 바로 추천 검색어가 뜨네요. 신촌 아웃 바로, 하니까 바로 나와.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승환 뮤직비디오처럼.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본 사람들의 그 상황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때는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패밀리 레스토랑이 한참 유행이었을 때거든.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 자칫하면 사람이 특히 여자 화장실은 사람 줄을 서야 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줄을 서 있는데 꼭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딱 됐는데 어떤 여자가 뒤에서 슥 나와가지고 먼저 그 자리를
채찍이를 해서 들어간다는 거야. 어. 근데 그 여자가 특이했던 게 뭐냐면 머리가 항상 그 허리 밑에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에 까만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니 그 요실금 있는 여성분이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도 있어. 지금 댓글에 보면은 그런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어요. 합리적 수론. 물어보는 합리적 수론.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가 딱 들어가고 나서 한 20초 있다가 문이 저절로 열리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야. 오. 문이 저절로 열려서 아무도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은 다른 칸은 바뀌는데 그 여자가 들어간 데는 안 바뀌어서 똑똑하고 문을 여니까 잠겨 있지 않아서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볼일을 볼 때 좀 화장실을 더럽게 써가지고 창문 열고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조상 아웃백은 보통 그 칸 안에 그 창문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갈 구멍이 없다고. 근데 보통 그 목격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나는 봤다. 그래서 내 뒤에 줄 선 사람도 방금 그 여자 들어간 거 봤죠? 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자애들이 어머 이게 뭐야? 막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여자 화장실? 셉치기에서 들어가 봤죠? 내가 손님으로 보이니 우리 언니 본 거야. 딱 이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목욕담을 봤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목욕담. 목욕담. 아 목욕담 한번 보고 싶네. 목욕담. 나 아까 이리 씨가 네. 셉치기라고 한 거야. 셉치기. 새치기. 셉치기는 뭐야? 그래서 새치기를 세게 하면 네. 새치기 되죠. 다들 이제 웅성웅성하게 되는 거예요. 너 봤어? 근데 저는 포털에서 한번 검색해봤지만 트위터에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는 한 명이 직접 본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는 그때 너무 오싹해가지고 분명히 들어간 걸 봤다는 거야. 상황이 너무 똑같아. 분명히 내 앞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칸에.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쭉 많았었는데 되게 웃기는 거는 그 이후에 신촌 메가박스 귀신이라는 게 나왔어. 거기도 내가 잘 아는 데인데. 네. 날 보고 다 귀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주 가는 데만 이런 얘기가 나오네. 아니 근데 그 신촌 메가박스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뭐야 신촌에 있는 귀신은 왜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는 거냐. 그러네. 아웃백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좀 잘 살다가 돌아가셨나 보네. 근데 이거는 아웃백하고는 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왜냐면 아웃백은 일단 본 사람이 많아. 난 그래서 이게 더 신빙성이 좀 더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신촌 메가박스는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어. 자기가 곡성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곡성을 보는데 그 신촌 메가박스가 신촌역 옆에 있는 건데 그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거든.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가 제가 아는데 쇼핑몰이 원래 들어오는 자리인데 가게가 많이 비어 있어요. 갖고 영화만 보러 다녀 주로 사람들이 쇼핑은 안 하고. 그래서 건물 자체가 좀 비어 있어. 맞아요. 많이 비어 있어. 근데 신촌에 있는 큰 건물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 몇 개 있어요. 오래되고 예. 그리고 그때 막 밀려오래 들어온다 막 이랬는데 그랬어요. 이대생들이 반대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나간 집처럼 건물들이 막 이렇게 된 그런 데가 많았거든요. 많아요. 네. 그런데 누가 곡성을 보는데 사람이 별로 없고 명화관 안에 그래서 친구랑 둘이 보는데 곡성에서 그 크게 구판 벌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황정민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네, 맞아요. 황정민이 뛰기 시작하니까 저쪽 오른쪽 끝에 앉아있던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 같이 막 뛰기 시작했다니까. 아니 그 영화 보러 온 사람이 영화 보러 온 같이. 사람이. 근데 진짜 흥이 나서 같이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약간 앞에서 스탠딩 콘서트도 아니고. 우리가 이소룡 영화를 보면 남자들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팔이 옆- 나가고 막 옆에 이런단 말 때리고 이것처럼. 우리나라에만 같이 있는 이럴 그 수 있는 유명한 건데. 제도 있잖아요. 싱얼롱관. 아, 같이 노래 부르는 그런 영화관들 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판이 나오면 아니 무슨 인도 영화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소문이 계속 나니까 이제 곡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본 건 한 케이스였고 다른 거는 뭐냐면 그 자기가 맨 뒷줄에 앉았는데도 앞쪽 줄에 한 사람 머리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한가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불 켰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이 영화관 스크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 계속 이렇게 뒤돌아가서 내 쪽을 보고 있었다는 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뒤통수가 보여야 되는데. 뒤통수가 이제, 아니라 얼굴이. 그 사람 얼굴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까맣단 얘기예요. 뭐예요? 얼굴을 정확하게 보진 못했어도 저 앞에 있으면은 오싹하잖아. 그 계속 사람이 뒤돌아보고 영사기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메가박스에서는 뭘 한 줄 알아요? 재작년에 귀신 체험 이벤트를 열어.
극장에서 그 소문이 너무 파다해지니까 야, 오히려 그걸 이벤트로 공포 삼아버리더라고, 마케팅이네. 공포 공포 마케팅. 마케팅을. 예. 오히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여름 같은 때는 또 오히려 또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약간 이게 사람들이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고 조심하는 거고. 공포 마케팅에 넘어가지 네.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귀신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공포 시리즈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촌 아웃백하고 신촌 메가박스가 뜨길래 제가 어젯밤에 그거 보고 가지고 온 거고. 아니 저는 요즘엔 귀신은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더 어느 순간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귀신 얘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렇게 추억담처럼 그냥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지 하고 그냥 많은 경우가 많은 거고. 현대 사회라 아무 때나 다 카메라 다 있고 핸드폰 있고 다 박잖아요. 네. 옛날에 시골 이런 데 가면 어두우니까 많이 그래서 이제 얘기거리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뭐 노인이 죽으면 뭐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는 거랑 똑같다. 네. 노인이 하나 죽으면 그만큼 이렇게 많이 경험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다. 네, 그런 근데 얘기가 그런 있어요. 거랑 비슷하게 제가 이 귀신 얘기가 나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성당 다닐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어떤 순간에도 난 절대 보고 싶지 않다. 왜냐면 그때 가위도 많이 넣고. 아이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뭐 어디 예전에 전보로 다니고 전보로 다니면서 보고 싶지 청소년 않아. 10만 원 잘 들어. 아니, 보고 싶지 않다면서. 보고 싶지 않아서 네. 내 눈에는 안 보인다는 약간의 확신 같은 건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워낙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안 보인다.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한 번 그런 데를 따라간 적이 있었다니까요. 한 번이 아니지. 여러 번 따라갔지만 그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딱 그룹으로 한 서너 명 같이 갔었는데 거기 또 이제 어떤 선생님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한다. 점쟁이를 따라간 거죠. 네, 그 사람이 이제 경주에 있는 어떤 왕릉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보통 그러니까 경주에 왕릉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자기 조상 윗대로 올라가면은 선조되는 사람이 이 왕릉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밤 12시에 간 거야. 근데 경주에 밤 12시에 왕릉은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갈 수 있는 거는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원처럼 되어 있고 왕릉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약간 그 철조망이 아니라 이렇게 철로 된 펜스 같은 거 쳐져 있잖아 앞에. 그 앞에까지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차를 주차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사이가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숲처럼 되어 있어요. 걸어가기는 쉽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북 들고 가는 사람 하나, 이제 초 들고 막 이제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면은 아까 예전에 말했던 이 오방기 뽑는 거, 막 이제 이런 거 하고 막 하는데 그 전에 거기서 이제 막 절하고 막 이런 걸 좀 시키거든요. 근데 앞에 가는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랑 같이 갔던 언니 하나가 겁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 언니는 저번에 말했던 자꾸 뭔가를 본다는 언니였어. 건데 그 언니는 그때 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가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마차님 저 왼쪽으로 얼굴 돌리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못 봐도 왼쪽으로 얼굴을 돌릴 수 있겠어? 그게 이 담력 훈련을 하잖아요.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거기에서 조교들이 많이 하는 장난이에요. 대표적인 장난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모르니까 선생님 어떻게 무서워 죽겠어 이제 막 이렇게 간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바보 같아.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간 건데 저게 무슨 귀신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왕릉에 잡기들만 있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나한테 장난친 거가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마음속에 막 간절하고 이 쌓인 것을 어떻게 풀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가서 방방 뛰던지 성당 가서 매달리던지 아니면 거기서도 못 찾으면 나처럼 이렇게까지 쫓아가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극장 가서 방방 뛰든지. 영화 보다가. 그 이후에 제가 성산 일출봉 갔을 때도 그래요. 그때는 새벽 3시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따라갔어. 근데 그때 성산 일출봉은 계단을 엄청 많이 올라가더라고. 끝까지 막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헛되게 보이는 게 아니야 그 정도 되면. 눈이 풀려가지고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이렇게 성산 일출봉을 누가 새벽 3시에 가겠어. 무섭지. 여기 있네요 여기. 근데 우리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딱 우리밖에 없고
여자 목소리는 나랑 같이 가는 언니밖에 없는데 누가 되게 어린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야, 여자가. 내가 가다가 너무 오싹해가지고 들었어?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걸 나만 들었으면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바람 소리에 그렇게 했을 텐데 순간 일행이 갑자기 움찔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콧노래 불렀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분이 콧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뭔가 노래 무슨 소리가 소리 들리지 들리는 않아?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런데 가면은 막 뭐가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분위기를 또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게 귀가 민감해지거든. 어. 조용하고 자연의 소리밖에 안 나니까. 제일 웃긴 게 그 새벽 3시에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커플이 있는 거야. 거기는 의도가 좀 다른 의도인가요? 가지고 커플이 의도가 다른 의도로 새벽 내 3시에 순간 아무도 없이. 내가 아까 들었던 그게 너무 흥겨운 노래 소리 들으신 거 아니에요? 흥얼거리는 소리가 그게 이제 다른 소리인데 노래 소리. 아흥. 아까 흥얼. 그 노래하기 아흥. 전에 이렇게 발성 연습하는 거를 들은 거네. 분명히 노래였어. 한석봉. 네. 노래였다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지켜드리면서 네, 노래 소리였습니다. 그래 올라가서 좋은 기운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새벽 3시에 보는 일출봉에서 보는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기도를 갑자기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웠고 네, 아름답죠. 그 아침 일출. 아니 일출도 아니었어. 완전 깜깜한 그렇죠. 바다. 그렇게 또 노래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바다 보면 예뻐 보이고. 아니 마차님의 이미지가 네. 좀 약간 서양, 네. 세계, 그다음에 진보, 똑똑, 약간 그런 당참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동서양을 아우르는 사람입니다. 야, 정말 이미지 안 맞다 진짜.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프랑스 가면 성당 열심히 가고. 어. 지금 내가 요 딱 한 2, 3년 동안에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그때 쫓아다닌 건 이게 에피소드 만들려고. 그렇지. 채널 에피소드예요. 에피소드 거의. 만들려고 미리 준비를 한 거죠. 아까 나는 이거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가끔씩 한때 그런 거 귀신 나오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김세환 테마사님 있어요. 뭐야? 남자분 테마사 이분 귀신 쫓아주시는 분이에요. TV도 예전에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이고 안녕하신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귀신들이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나 하면서 막 부적도 쓰고 막 뭐 팝도 뿌리고 막 해서 쫓아내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제 테마사가 되고 싶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보고 싶다고. 그 강동원도 하잖아. 근데 이거를 노력을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보려고 이거를 약간 학원처럼 무슨 과정 김세한 테마 과정 6개월 하고 나면은 귀신을 볼 수 있다고. 야 진짜. 아유 실제로 그래서 별놈의 학원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진짜. 하는 얘기가 굳이 팔자가 보는 팔자는 어쩔 수 없는데 왜 안 보는 사람이 노력해서 보려고 하냐 하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요즘 유튜브 보면 뭐 몰래카메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돌을 믿습니까? 그걸 직접 따라가서 네. 이 사람한테 직접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네. 가서 뭐 저 돈이 없는데요. 저 800원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막 장난을 치는 네. 제 차로 가실래요? 막 그러면서 그게 나오는데 저는 저걸 왜 따라가지 그랬는데 막상 그걸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 안에. 제가 따라가 본 1인 여기 있잖아요. 아 레알? 예. 아 그래요? 저는 그분들 진짜 커피 사준 1인. 나도 커피는 커피 사줬어요. 아, 커피 직접? 사달라고. 제가 그래. 그 도장까지 직접 가서 제사까지. 그러니까, 지내고 예, 그러니까. 뭐 가고 돈 내라고 한다면서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놀랐던 게 그 사람들의 어떤 학문 체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으로 다시 재무장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어가지고. 근데 꾸준히 안 갔어. 과학적으로 조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다 진실처럼 들려요. 아 근데 그 근데 진실은 저는 아니고? 그게 구라가 섞여 있다는 걸 눈치채고 이 새끼들 어디서 구라를 하고 이제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간 다음에 다시 안 갔는데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너무 훌륭해요. 그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들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하는 얘기가 나 커피 마시면서 한 얘기 중에는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베풀어라 조상이 도와줘야 되는데 네. 이리 씨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조상이 막고 있다. 그러니까 조상을 그 기분 말이- 좋게 뭘 해줘야 그 된다. 말 들으면 진짜 그렇게 되거든. 되는데 나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막 생기가 돌고 그러면 내가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팬 나보다 풀려가지고 더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막 눈이 뚫려 있고 그러신 분이 와가지고 조상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꼭 커플로 있더라고 커플로. 그거 같이 다녀요. 근데 나는 요즘은 그래서 안 따라다니는데 지금은 다시 성당 가고 싶어요. 성당 가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딜레마가 이런 거야. 아 그러려면 귀신이 없다는 전제하에 아 그래 역시 다 거짓말이었어. 여야가 돼야 되는데 신촌 아웃백처럼 자꾸 귀신을 봤대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귀신이 있는 게 맞아요. 성경 내용에 귀신이 나오잖아요. 악한 영이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신이 신앙적으로는 이제 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교회 다니는 때문에 귀신 존재 자체를 안 믿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존재는 인정을 한 거란 말. 성경 내에서도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을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네 성도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새가 날아든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 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